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이도 이렇게 들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남 눈치를 보며 살고 있을까? 언제쯤이면 마음 편하게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젊을 때는 바빠서 먹고 사느라 가족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런 생각을 깊이 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제 삶을 꾸려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지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남들은 이제부터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노후야말로 황금기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겁고 불편할까?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로워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을 뿐 속으로는 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다들 골프 이야기, 자식과 손주 자랑, 투자 이야기로 떠들썩한데 나는 굳이 끼어들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웃고 맞장구를 치다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더 허전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 몸은 분명히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표정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새로운 목표를 잔뜩 세우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일까?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노후를 평온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꼭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기, 남의 갈등 속으로 뛰어들지 않기, 너무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대충 넘기지 않기, 배움을 귀찮아하지 않기, 억지로 젊어 보이려 하지 않기, 의무적인 약속에 자신을 갈아 넣지 않기,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없는 걱정에 인생을 맡기지 않기. 이 하지 않음의 선택들이 쌓여 한 사람의 노후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비슷하게 방황하고 계실지 모를 여러분께 제 나름의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거창한 성공담도 아니고 누군가의 화려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이웃들이 이제는 다르게 살아봐야겠다고 결심한 순간들, 그리고 그 작은 결심이 어떻게 노후를 바꾸었는지를 담담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는 문장을 건져가시길 바랍니다. 노후를 위한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집에서는 가족의 기대를, 모임에서는 친구들의 평가를.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다 보니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누군가의 상상을 떠올리며 나를 재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심해 보이지 않을까? 저렇게 말하면 철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우리를 너무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경기도에 사는 68살 어떤 할머니는 손주의 돌잔치를 앞두고 옷장 앞에서 한참이나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검은 정장을 입을까? 아니면 마음에 쏙 드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을까? 꽃무늬 원피스를 입으면 분명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저런 옷을 입으면 젊은 척한다고 욕먹지 않을까?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게 제일 예뻐요.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서 꽃무늬 옷을 입고 잔치에 갔더니 아무도 할머니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화사하시네요.
덕분에 잔치 분위기가 더 밝아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겁냈던 건 결국 내 상상 속에서 만든 두려움이었구나.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의 표정이었구나. 그리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옷을 고를 때 남들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하루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이지요. 또 어떤 어르신은 평생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틀린 말을 했다가 분위기를 망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인대학 토론 수업에서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봤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의외였던 건 아무도 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참 인상 깊네요.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은 남이 들었을 때 완벽한 말보다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웃기만 하던 어르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말해주는 믿음직한 이웃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점수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잘 살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칭찬을 들을 때는 잠깐 기분이 좋아지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에는 금세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준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리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옷, 내가 내민 한마디 말, 내가 만든 작은 하루가 남에게 어떻게 보였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노후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럴 시간도, 그럴 에너지도 이제는 아껴야 할 때입니다. 평생 가족과 일을 위해 남의 눈을 신경 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절반만이라도 나를 위한 눈, 나를 위한 마음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그 마지막 장에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나의 표정과 목소리가 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노후 지혜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남을 신경 쓰지 않기, 남 눈치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기. 이 결심 하나만으로도 노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을 이어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에 대해 계속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소중한 인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일과 가정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람을 만나지만 은퇴 후에는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서 오래된 인연들, 과거의 모임들, 의무적으로 유지해온 관계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이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도 없고 그만두자니 죄책감이 들고 유지하자니 억지 웃음을 지어야 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노후에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될까? 아니면 이제는 정리해야 할까? 저도 한동안 이런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사실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가고 만나고 나면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지쳐 있는 느낌. 그런데 제가 관찰해 보니 행복한 노후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를 줄이는 것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여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72세 박정자 씨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 씨는 중학교 동창인 친구와 4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기댈 수 있는 사이였고 함께 웃고 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미묘하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친구는 남의 험담, 세상에 대한 불평, 자식들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들어주었지만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이상하게 숨이 막힐 것처럼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이 친구를 만나서 행복한가? 즐거운가? 아니면 오히려 힘이 빠지는가?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말자.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인연을 정리한다는 건 죄책감이 들고 혹시 상대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끊어내지 않고 만남의 빈도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만나던 약속을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바꾸고 나중에는 안부 전화만 주고받는 정도로 관계의 거리를 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필요한 관계와 필요하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내 삶을 지키는 힘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사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선택은 결코 개인적인 예외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집단보다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한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31% 높고 우울감은 40% 이상 낮았습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한 노인들은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관계를 줄이는 행동 자체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75세 이성호 씨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이 씨는 퇴직 후 갑자기 시간이 생기자 여러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 모임, 종친회, 지역 모임, 경로당 모임까지. 처음에는 외로운 시간을 달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술자리 위주의 모임은 건강에도 좋지 않았고 돌아오면 마음이 더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모임 갔다 와도 하나도 밝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이름의 의무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날 이후 이 씨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만 남기겠다. 대부분의 모임을 정리하고 딱 3명의 친구만 남겼습니다. 그 3사람은 정말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내게 힘을 주는 단 몇 명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구나. 여러분,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내려놓아야 진짜 소중한 관계가 빛을 발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관계를 버린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수없이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락처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편안한가? 아니면 기운이 빠지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됩니다. 둘째, 부담되는 관계는 천천히 멀어지면 됩니다. 갑자기 끊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만나던 걸 두 번으로, 두 번 만나던 걸 세 번으로 자연스럽게 거리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대신 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마음이 편하고 함께 있을 때 웃음이 나는 사람, 그런 관계가 노후를 지켜줍니다. WHO 역시 노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긍정적 인간관계를 강조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치매 발병률까지 낮춥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관계는 수십 년 된 인연이라도 우리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간관계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오래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노화도 됩니다. 오히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따뜻하고 깊은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의 두 번째 노후 지혜 꼭 기억하십시오.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하기. 이것이야말로 노후를 가볍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일을 더 깊이 걱정하게 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다투면 마음이 쓰이고, 손주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이웃끼리 갈등이 생기면 중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노후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좋은 마음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를 다치게 만들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번째 지혜는 바로 남 일에 끼어들지 않기입니다. 단순히 냉정하게 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될 몫을 내려놓아야 나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70세 김순자 씨가 그랬습니다. 김 씨는 명절만 되면 두 아들의 갈등 속으로 들어가 몸과 마음을 소모했습니다. 제사를 누가 준비할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형제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면 김 씨는 항상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큰아들한테 조금 더 양보해라. 둘째, 너도 말 좀 곱게 하렴. 처음에는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갈등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크게 싸우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형제는 서로에게 화를 내다가 결국엔 엄마 때문이잖아 라며 김 씨에게 화살을 돌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김 씨는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듯 느껴졌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쳐 있었던 어느 날 김 씨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문제는 너희가 스스로 이야기해서 정해라.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 차 한 잔을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1시간 뒤 두 아들은 서로 사과하며 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개입할수록 갈등은 커졌고 내가 물러서자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구나. 그날 이후 김 씨는 더 이상 자식들의 문제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연구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가족 갈등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제3자의 개입이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장기화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들의 갈등에 개입하면 문제의 원인이 흐려지고 서로의 책임이 사라지고 갈등이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도와준다는 마음이 갈등을 키우는 역할이 되는 것이지요. 74세 박영호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박 씨는 동네에서 중재자로 유명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생기면 본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오히려 박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어르신이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늘 피곤하고 마음엔 불안이 쌓였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사는 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무는 선생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박 씨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한 발 물러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주민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박 씨는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몸의 피로도 줄어들고 혈압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문제, 가족 문제, 이웃 문제까지 모두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끼어들지 않아도 세상은 흘러가고 갈등은 자연스럽게 풀려갑니다. 오히려 내가 개입하지 않을 때 관계가 더 성숙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노후 건강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 개입을 줄일수록 노인의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향상된다. 즉, 남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입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을 이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의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오늘의 세 번째 노후 지혜 꼭 기억하십시오. 남 일에 끼어들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시니어의 마음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잘해야 한다는 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완벽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 노후에도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완벽하게 대접해야 하고, 명절이면 완벽한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무슨 일을 맡아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후 지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 원칙입니다. 73세 이정숙 씨의 명절 이야기는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씨는 추석을 앞두고 큰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15명 가까운 식구가 올 예정이었고 그녀는 완벽한 상차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식재료가 가득했고 장보기 목록은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집안 청소는 작은 먼지 하나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철저했습니다. 명절 전날 새벽부터 이 씨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다가 색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만들고 잡채 당면의 길이까지 꼼꼼히 맞추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무도 음식의 디테일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려온 말은 어머니 너무 힘드셨죠? 이렇게 많이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정작 이 씨 본인은 식탁에 앉아 웃고 떠들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음식 채우느라, 설거지하느라 주방과 거실을 계속 오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뒤 이 씨는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내가 뭘 바라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지? 그런데 정작 나는 이 시간을 즐기지도 못했잖아.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 이유는 완벽한 음식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웃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구나. 이 사례는 노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말해줍니다. 노후에는 완벽보다 여유가 더 중요하다. 또 다른 이야기, 75세 최영호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최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정확함과 철저함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임을 준비할 때는 늘 리스트를 만들어 사람들의 좌석까지 배치했고, 자원봉사를 할 때도 시간과 규칙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편하다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봉사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고맙지만 너무 철저하셔서 저희가 편하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최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장점이라고 믿었던 성향이 노후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 최 씨는 일부러 덜 하려고 연습했습니다. 음식 준비도 간단하게 하고 모임 준비도 가볍게, 빈틈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최 씨 본인도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와 동일합니다. 심리학 조사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시니어는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우울감이 증가하며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적당히 해도 괜찮아 라는 태도를 가진 노인은 실제 건강 지표까지 더 안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너무 잘하려 하지 않는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집안일은 80%만 해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머지 20%는 여유입니다. 둘째, 가족 모임 음식은 절반만 준비하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대화를 더 나누는 것이 가족에게 더 큰 선물이 됩니다. 셋째,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집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WHO 노후 건강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잘하려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즐기려는 태도에서 온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평생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더 잘하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후에는 완벽보다 여유가, 성취보다 함께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애쓰던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네 번째 노후 지혜,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잘하려 하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시니어와 노인이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살아가는 시니어 세대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아픈 게 당연하지. 병원에 뭐 하러 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지혜를 오래 연구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건강은 관리하느냐, 아니면 미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71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병원 방문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 씨는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하고요.
그날 이후 김 씨는 건강을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검진은 빠지지 않았고 걷기 운동과 식습관 개선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1년 만에 혈압은 안정되고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건강 관리를 미루면 몸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하지만 미루지 않고 즉시 관리하면 노후 건강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낮고 치매 위험도 30%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74세 이명자 씨는 오랫동안 무릎 통증을 느꼈지만 나이가 들면 다 무릎이 아프지라며 참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습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수술까지는 안 가셨을 텐데요. 이명자 씨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참았을까? 왜 병원 가는 걸 미뤘을까? 그리고 그녀는 주변 시니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큰 지혜는 참는 게 아니라 바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참는 건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노후 건강은 작은 신호 하나를 무시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노인의 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작은 증상이 큰 질병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강을 미루는 시니어 세대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겠지.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이 괜찮겠지라는 말이 노후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검진은 반드시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기본입니다. 둘째, 음식은 적게, 다양하게, 발효 음식을 챙겨서 드세요. 장 건강이 노후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셋째, 매일 20분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조금 괜찮아지겠지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강조합니다. 노후 건강의 핵심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립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건강관리를 미루지 않는 습관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일을 위해 내 건강을 뒤로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바로 내 몸, 내 건강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유롭고 활기찬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5번째 노후 지혜,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관리 미루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시니어와 노인이 오래도록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장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이 느려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배워서 뭐하나?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지.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노후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노후 지혜를 연구한 수많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배움은 나이를 막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를 늦춘다.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가장 활발하게 젊어진다. 68세 최은자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몇 년 동안 최 씨는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보고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활력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귀찮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 수강생 모집이라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서예야 하며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 작은 용기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첫 수업날 최 씨는 놀랐습니다. 교실 안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과 같은 60대, 70대였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쓰려 하지 마세요. 붓을 들고 종이에 집중하는 그 순간이 바로 명상이고 그것이 치매 예방입니다. 그 말에 최 씨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수업에 참석했고 몇 달 뒤에는 작은 서예 작품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액자에 걸려 있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최 씨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 깨달음은 그녀의 삶 전체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고 우울증 위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뇌 영상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사고 능력을 높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70세 박식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박 씨는 스마트폰이 어렵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것도 힘들었고 사진을 찍어도 이상하게 나오고 앱을 누르면 갑자기 화면이 바뀌는 바람에 늘 당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기 배우면 우리 여행 갈 때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그 말이 박 씨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 스마트폰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튼을 잘못 눌러 사진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고 어설픈 사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감각을 익혀갔고 어느 날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사진 진짜 멋지다. 그 한마디가 박 씨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금은 사진 동호회까지 가입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촬영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인생 후반기에 다시 살아나는 에너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뇌를 깨우고 감정을 깨우고 삶의 생기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WHO는 노인의 지속적인 학습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꾸준한 학습은 치매 예방, 우울증 감소, 삶의 만족도 향상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움을 삶 속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첫째,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를 찾아 등록해 보십시오. 요리, 그림, 서예, 스마트폰 활용, 악기 배우기, 외국어, 뜨개질,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재미입니다. 둘째,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배움은 경쟁이 아닙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즐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배움을 통해 얻은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작은 작품 하나라도 공유하고 사진 한 장이라도 보여주고 배운 요리를 가족에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됩니다. 70세든 80세든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시니어와 노인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오늘의 6번째 노후 지혜, 꼭 기억하십시오. 배움을 귀찮아하지 않기.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빨리 시작해야 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6가지 노후 지혜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그 과정에서 정작 나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노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 내 건강, 내 행복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어느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행복은 사람의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크기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에서 옵니다. 6가지 지혜 중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내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노후가 더 따뜻하고, 더 평온하고, 더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작은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열어보면 연락처는 수십 명인데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현실. 이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이름 붙인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느끼는 이 허전함이 정말 친구가 없어서 생긴 걸까? 아니면 친구는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에 스스로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생겨난 고통일까?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을 죄처럼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60을 넘긴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젊을 때와 달라진 피부, 깊어진 주름, 예전만 못한 체력이 눈에 들어오듯 인간관계 역시 흘러가는 강물처럼 밀려나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젊을 때부터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삶이라는 믿음을 우리 머릿속 깊이 새겨놓았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인맥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많아야 외톨이가 아니라며 주변을 둘러싸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비로소 편안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뒤 사람들의 연락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걸까?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나무가 잎을 떨구듯 인생도 어느 순간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가지가 자라고 나무가 단단해지듯 우리 마음도 가벼워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 연구에서도 60세 이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심리 변화는 관계 축소라고 합니다. 즉, 에너지 소모만 하고 의미는 주지 않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는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로움을 회피하는 것보다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로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문제의 원인이 친구가 없음이 아니라 친구는 꼭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즐거웠는데 요즘은 자꾸 피곤하고 말수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 사회적 체면, 직장 내 역할 때문에 억지로라도 어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가면을 벗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습관 때문에 여전히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를 치며 스스로를 지칩니다. 집에 돌아오는 순간 깊은 한숨과 함께 도대체 내가 왜 거기 있었을까? 라는 자책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 후회는 잘못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는 신호, 더 이상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느끼는 것뿐이지 사실 혼자 있는 시간만큼 자유로운 시간은 없습니다.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으며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 포만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관계의 수가 많아야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한 사람이 꼭 타인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나 자신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늦은 나이에 다시 한번 삶의 중심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단순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변화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변화가 나를 더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혼자여도 괜찮아. 나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예순 이후 우리가 도달해야 할 첫 번째 지혜입니다. 나이가 예순을 넘어서면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려 애썼다면 이제는 마음이 먼저 조용한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은 그 변화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게 실패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인생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주 조용한 순간이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최민수 씨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처음으로 아무 약속도 없는 토요일을 맞았고 그날 혼자 동네 뒷산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에 들린 물병이 어쩐지 허전해 보였고 옆 사람을 따라 걷던 속도가 사라지자 걸음마저 서툴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 지나자 몸의 긴장이 풀렸고 마침내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편안함. 아무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누구도 자랑을 늘어놓지 않고 억지 미소를 지을 필요 없는 공간에서 찾아온 고요함이었습니다. 벤치에 걸터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최민수 씨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외로웠던 건 혼자여서가 아니었구나. 진짜 나를 숨기고 살았기 때문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날은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 왜 억지 라프를 지어야 했는지, 왜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만 남았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있음에도 마음은 언제나 혼자였다는 것.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외로움이 더 짙어졌다는 사실. 심리학에서 이를 사회적 고립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관계의 양이 많은데도 정서적 교류가 적으면 뇌는 더 큰 고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하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독이라는 깊은 안정으로 바뀝니다. 최민수 씨에게도 그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억지로 잡던 약속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정중하게 거절했고, 단톡방 알림이 울려도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며칠만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추지 않아도 좋았고, 억지로 맞춰 웃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고요 속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의 자신은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고, 오히려 혼자일 때 더 진짜 자신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예순을 넘긴 지금에서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책을 펴고 몇 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가 그날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나요?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운 건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내 존재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최민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과거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하며 나무의 향기를 느끼고 점심엔 작은 식당에서 혼자 따뜻한 국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식사하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자유롭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속도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유로움이 그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질수록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는 오래된 친구를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하지 않았고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은 흘러가는 물과 같았고 억지로 잡아두려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내려놓자 오히려 마음의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냐? 산책하다 보니 네 생각이 나더라. 차 한잔 할래? 그 만남은 다른 모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랑도 없었고 비교도 없었고 시끄러운 웃음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커피를 마셨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동안 서로의 근황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구나. 그날 이후 그는 친구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예순을 넘긴 지금 친구가 줄어드는 건 상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억지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인생 후반부를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원하는 삶을 걸어갈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축소가 아니라 삶의 정리, 고독이 아니라 성숙, 줄어들미 아니라 깊어짐.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최민수 씨가 있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불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혼란을 가장 깊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최민수 씨였습니다. 은퇴 후 그의 주변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퇴직식에서는 서로 자주 보자, 연락하자고 말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술자리도 있었고 점심 약속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말이 줄었고 결국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죽은 방이 되어갔습니다. 민수 씨도 몇 번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볼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아, 미안. 요즘 너무 바쁘다. 다음에 보자. 그러면서 실제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엔 씁쓸함이 쌓였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는 걸, 역할이 끝나면 관계도 끝난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오래 알고 지낸 대학 동창 모임에서 왔습니다. 자랑과 비교가 난무하는 자리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아들 대기업 들어갔어 라고 자랑했고 누군가는 손주가 서울대 간다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최근 주식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 화려한 말들 속에서 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는 각자 바쁘고 은퇴 후 큰 소득도 없는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심장은 조용한데 머릿속은 시끄러웠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갑자기 몸살처럼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저 자리에 있었지?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웠던 걸까? 아니면 혼자 있기 싫어서 억지로 나간 걸까? 이런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사실 그의 마음속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경계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감정은 더 섬세해지고 마음의 경계는 더 뚜렷해집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말들도 상처로 다가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관계를 몸이 먼저 거부하게 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채 억지로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 씨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변한 것인지 혹은 사람들이 변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엔 관계의 숫자가 자신을 지탱해줬다면 이제는 관계의 질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시끄러운 자리 속에서 어울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깊은 대화, 진심 어린 시선, 억지 없는 만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의미 없는 자리는 가지 않기로, 억지로 연락하지 않기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한 건 매일 20분 산책이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나무와 바람을 느낄 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에는 이런 고요가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 고요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책 후에는 커피숍에서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일상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누구와 수다를 떨 필요도 없었고 괜히 밝은 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문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 민수 씨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라 느껴졌을 때는 외로움이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자 그것이 고독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자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억지로 연락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났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지만 진심을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가끔 연락해도 따뜻하게 이어지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남았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야, 요즘 잘 지내지? 바람 쐬기 좋던데 같이 커피 한잔 할래? 민수 씨는 그를 만났습니다. 시끄러운 동창 모임과 달리 이 만남은 조용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최근 느낀 감정들을 털어놓으며 두 사람은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구나. 내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구나. 이 깨달음은 예순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웠고 조용한 산책과 차 한 잔이 삶을 채우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상실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선택이 인생의 후반부를 얼마나 평화롭게 만드는지 몸으로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 씨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내려놓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순을 넘기면 외로움이 점점 커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외로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최민수 씨의 변화는 바로 그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통해 그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맞서는 연습이 필요했고 익숙했던 관계를 떠나보내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종종 혼자 있는 저녁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고 모임이 있었고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 그런 밤이면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고립된 건 아닐까?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야.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불을 낮추고 작은 스탠드를 켜고 일기장을 펼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을 채우기 어려운 날도 많았지만 그는 꾸준히 적으면서 자신을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의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산책하면서 바람이 참 좋았다.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의외로 평온했다. 이렇게 사소한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의 사회정서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넓은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인생 후반부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민수 씨의 삶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의미한 대화, 억지 웃음, 과장된 자랑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도, 혼자 산책하며 느꼈던 편안함도 모두 그의 마음이 의미 있는 관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이 변화가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답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평온함, 진정성,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해. 그는 평온함을 원했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원했고, 그동안 외면했던 진짜 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목표를 떠올리자 마음속에서 하나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그가 진짜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 씨가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 문자를 보냈고 가고 싶은 모임에만 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과의 대화도 훨씬 더 진심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힘을 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움이 자리잡자 관계의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알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외로운 것이다. 어느 날 그는 동네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그는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누군가와 있는 시간보다 더 좋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운 사람만이 진짜로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가 혼자 있는 시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자 사람들도 그를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태도가 바뀌자 그의 인간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두 명이 남았고 그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깊이는 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줄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멀어져서 생기는 것이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고 마음의 평온을 찾고 무리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60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정리라는 커다란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싹트는 미묘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기 싫고
괜히 피곤해지는 만남이 늘어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집에 돌아와 한숨이 깊어지는 순간들이 잦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전보다 덜 사교적인 건가? 내가 변한 건가?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고 관계를 넓히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의 에너지, 내 마음의 평온, 내 정신의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관계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이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는 누군가와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의 절반 이상이 자랑이거나 비교가 되고 나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마음이 황량해집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해도 공허하고 모임 자리에서 억지로 웃다가 돌아오면 더 외로워집니다.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삶을 다시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제는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하던 삶에서 벗어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선택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소중해진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관계보다는 깊고 따뜻한 관계에 집중하고 싶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여러 사람을 만나고 떠들고 웃는 것이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신 조용한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몇 안 되는 편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이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관계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혹은 끊기면 애매할까봐 불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억지로 유지된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는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대화가 끝나면 공허해지고 돌아오는 길에 왜 나는 오늘도 저기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끝났다고 해서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삶의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흘러가는 물을 붙잡아둘 수 없듯이 멀어지는 인연도 잡아둘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이 관계는 더 이상 편하지 않다는 신호가 들린다면 차분히 거리를 두고 나의 평온을 우선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 한두 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에 취약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혼자 읽는 책 한 권.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힘을 줍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수십 명의 얕은 인연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명마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친구는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절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외로움은 고독으로 바뀌고, 고독은 평온으로 바뀌고, 그 평온은 다시 삶의 지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줄어드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이야기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시기. 그게 바로 예순 이후의 삶이며,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예순을 넘어서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몸의 속도도 느려지고, 마음의 결이 더 섬세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간다 는 사실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타인의 기대를 위해 살아왔던 시간에서 조금씩 벗어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혼자가 된 순간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상실이라고 여기고, 조용한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조용해지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고, 혼자 있는 순간 속에서 깊이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는 늘 함께를 강조해왔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잘못된 사람처럼 여겨졌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리학 연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인생 후반부의 행복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년층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넓은 인간관계보다 깊은 인간관계가 인생 후반의 만족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결론.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우울 위험이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이상 타인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의 감정이 들리고, 나의 상처가 드러나고, 나의 진짜 욕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순수한 나만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외면했던 질문들,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삶은 그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도,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위로가 되는 이유도, 혼자 조용히 책을 읽다 눈물이 나는 이유도 모두 그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묻혀버렸던 진짜 내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만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외로운 사람이 친구를 찾으면 관계는 무거워지고 의존이 생기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혼자가 편안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맺고
상대에게 기대지 않고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억지로 붙잡는 절박함이 없고 타인을 지치게 하는 불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가 소중해 보입니다. 연락이 오면 무조건 나가야 할 것 같고, 모임에 빠지면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는 오래 두는 것이 아니라 빨리 놓아주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는 사실을요. 거절하지 못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들, 대화를 해도 진심이 오가지 않고 늘 비교 자랑 평가로만 가득한 관계들, 이런 관계들은 내 삶을 밝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을 그대로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할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돌보느냐 입니다. 내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나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이런 감정적 돌봄이 쌓이면 외로움은 더 이상 힘을 잃게 됩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내 삶을 흔들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고독은 나를 강화시키고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이며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평온하게 산다. 봄에 핀 꽃이 가을이면 지듯이 관계도 계절을 따라 변합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관계도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그 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끝은 새로운 평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떠난 자리에는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여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인생 후반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깊으며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합니다. 혼자일 때 더 강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다시 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야말로 인생의 본질을 가장 깊게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